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자람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가 나와갖고 리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차트라든지 뭐 동종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람테크놀로지가 진정한 통신 수혜주다라고 해서 좀 리포트가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통신주 최근에 5G가 미국에서 뭐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람테크놀로지는 기가와이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좀 잘 보이시나요? 조금 더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그러면서 뭐 당사의 대표 제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을 해본다고 했을 때 광케이블이 소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10kg의 광케이블이 10개의 POM, 폰 장비만 있어도 충분한 셈입니다. 현재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폰은 1GB라든지 아니면은 뭐 10,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뭐 5G라는 2026년부터 5G 전용 제품 이 부분들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요 라인 정도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기술 재화와 뛰어난 설계 능력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일단 뭐 10GB per second이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폰 장비 1위 업체, 기업인 업체와 개발 및 양상 체계를 체결하면서 통신 반도체 설계 능력을 입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IP라든지 아니면 EDA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기술 내재화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동사는요, 뭐 창업 초기에는 반도체 IP 사업을 영위했던 만큼 통신 반도체 IP와 EDA의 내재화가 잘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뭐 동사의 경쟁사들에 대비해서 높은 노드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능을 구현해서 판가의 격차를 크게 벌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뛰어난 설계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높은 노드를 적용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구현함으로써 경쟁사들 대비해서 2, 3배 정도 낮은 판가로 고객사에 납품을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뭐 요런 부분들도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조만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요, 핵심 성장의 주요 고객사 계약이 성사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개발에서 양산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일단은 불확실성으로 보여지고 있죠. 수익 구조는 개발비 매출과 양산 매출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개발을 착수하면은 개발 진척도에 따라서 선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면서 고객사가 본격적으로 동사 부품을 구매하기 시작하면 양산 매출이 인식이 된다는 점이에요. 일단 올해 7월에는 H사와 계약 체결을 성공을 했고요. N사와는 10GB per sec라든지 아니면 25 프로젝트 중전자를 뭐 4분기 정도 중으로 좀 체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N사는 아마 네이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2025년 본격화되는 양산 매출은 전방 사업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겠죠. 뭐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 정책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나왔던 그 5G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55조에 달하는 뭐 5G 인프라 구축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고, 그런데 뭐 바이든이 연임이 되느냐 아니면 뭐 트럼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들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자람테크놀로지도 역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오랜 기간 무채익 경영을 추구했기 때문에 2022년 말 기준 부채가 5.3%밖에 안 된대요. 유동 비율이 무려 1700%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재무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7일부터 자람테크놀로지가 상장한 지 6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22% 상당 지분의 락업 기간이 끝났다. 당사는 자람테크놀로지의 재무적 리스크와 오버행 리스크가 매우 낮다고 전망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얘가 상장을 언제 했습니까? 이때 상장을 했거든요. 3월달에. 그러면은 3월달, 이제 4월달이 2달, 여기에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이때 아마 물량이 나왔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자람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움직였었던 모습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얘가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였죠? 미중 무역 전쟁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다 보니까 이런 액션도 나왔고 5G라든지 통신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니까 이렇게 가치 반등이 나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세대 핵심 사업, 기존의 캐시카우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집에 하나씩 다 있고 이런 것들은 회사에 다 있죠. 이런 흐름들을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경쟁사들을 조금 비교해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자람이라든지 이노웨어스, 아지네스테, 그 다음 칩셋 미디어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 일단 여기 뭐 HTS 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요거를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제일 낮은 부분이죠. 얘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경쟁사에 대비해서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뛰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만 놓고 본다라도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변곡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이 추세 라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일전에는 얘가 어떤 추세를 부리고 있었습니까? 여기서 저점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라인 근처에서 추세가 딱 전환되고 눌림 한번 받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눌림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을 이렇게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 눌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이 추세 라인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를 달고 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할 건데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저희가 영업일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3일 동안 매매를 해야 되는데 좀 영업일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종목수를 줄이고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 모든 1년 작업들이 내가 300명을 했을 때랑 30명을 했을 때 당연히 다르겠죠. 어디가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적을 때.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데 다음 주는요, 저희가 딱 50명만 진행을 할 거예요. 50명만 모시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자리가 이제 없어요. 얼마 없으니까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은 눌러 주셔야 됩니다. 내가 고민이 조금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50개 중에서 한 개는 내 자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고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새로운 종목이었던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리포트가 나와가지고요. 그 리포트를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쭉 봤는데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내용들, 요런 것들을 조금 진정하게 요런 것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